박원호 1971년 교토 태생. 제1교포 3세. 국적은 한국. 처음부터 일본 교육기관에서 배웠으며 한국어 읽고 쓰기는 할 수 없다. 셀러리맨 경험 후 현재 IT 관련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제1교포의 아내 사이의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한일 두 나라의 싸움은 어디까지 계속될지 일 관련 파트너인 한국인과 한숨을 내쉬다. 이번 한일 간의 싸움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고 매일 들어오는 한일 무역 외교 문제 소식을 듣고는 마음 아파하고 있다. 나는 제일 한국인 3세이다. 나는 일본에서 살고 보통 일본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뿌린 한국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의 느낌을 바탕으로 전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한일 대립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나와 한국과 전쟁에 대해서 먼저 나와 한국의 관련 그리고 전쟁과의 관계에 대해 말해두고 싶다. 외할머니는 한국인이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전쟁 전에 일본 국적 조선 출신자로 일본에서 태어났다. 9명의 형제 중 제일 위의 여자였지만 오빠가 있었다고 한다. 나의 큰아버지는 식민지 출신이었지만 운 좋게 징병되지 않았지만 전황이 나빠진 1945년 종전의 해에 동원되어 동남아시아에서 전사했다. 일본인이 남쪽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큰아버지 유족이 받은 취급은 일본인 병사와 그 가족이 받아야 할 취급과는 달랐다고 한다. 큰아버지는 식민지 출신이었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은 유족연금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전사했다라는 통지가 한 장 왔을 뿐이다. 그의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태평양 전쟁 중에 종군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정한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의 대상자의 구식민지 출신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상의 대상은 일본 국적을 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시 가족에게는 맏형을 잃는 것은 감정면에서의 괴로움은 물론 경제면의 괴로움에도 맏 것이 있었다. 그것은 가족의 삶을 지탱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제1교포의 마음. 맏형이 죽으면서 할머니가 그 뒤를 이어 7명의 형제를 돌보게 되었다. 다행히 할머니 댁은 조선 출신자 중에서는 금전적으로 풍족했던 분이어서 유족연금을 받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 수는 있었다. 그러나 주위의 많은 조선인 가족 중에는 경제적으로 곤공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 전쟁이 종결되어도 빈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애초에 가난은 다음 세대로 물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전쟁으로 인해 빈곤을 계승하고 있는 가족은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졌다. 전쟁으로 인해 경제 기반이 통째로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들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가난의 연수의 원인은 전쟁이다. 구식민지 출신자의 상당수는 자손들이 이러한 빈곤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 전쟁은 과거의 일이라고 쉽게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식민지 출신자의 가족 자손에게 있어서는 그 전쟁과 식민지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단지 그러한 과거가 있어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무방국인 한일이 이렇게까지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1교민은 모두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이다. 여러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갈등을 반기는 제1교포는 없다. 한국은 말도 안 되는구나라는 소리를 듣는다. 제1교포에게 한일의 대립은 생활에도 크게 관련되어 온다. 나 자신은 아주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날마다 비즈니스상의 많은 만남이 있지만 고객인 일본인 경영자로부터 한국은 터무니없네라는 소리를 듣게 된 적이 몇 번 있었다. 그것은 상대편에서 보면 프로야구나 날씨에 화제를 던지면 비슷한 정도의 세상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경영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찬가지로 경영자인 내 남동생의 경우는 약간 걱정이다. 내 남동생은 고깃집을 운영한다.
메뉴의 대부분이 한국 음식이고 손님의 대부분은 일본인이다. 손님이 줄어드는 일도 예상된다. 앞으로의 한일 외교 협상에 대해서는 나이상으로 편치 않은 심정이다. 통명 혹은 본명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 학교에 다니는 사람, 귀화한 사람이든 아니든 한반도에 뿌리를 둔 다양한 속성의 사람이 이 문제로 내일의 자신, 내일의 가족의 몸을 걱정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양국의 대립은 양국 정부나 관광업에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익도 가져오지 않는다. 제1교포라서 할 수 있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1교포는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양쪽의 입장,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인 것이다. 물론 동포 중 또 나의 가족 중에도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를 망설이면서도 적극적인 정보 발신은 손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일본에 축을 두고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일본과 한국 모두 가까운 존재이므로 어느 쪽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뭔가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정보 발신을 하면 소견이 좁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고 한국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시시비비로 논하는 인간에게는 동포들로부터도 따가운 시선이 올 때가 있다. 무엇을 이야기해도 손해보는 것이 많은 것이다. 그래도 역시 나는 제1교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보 발신은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출신이자 일본의 생활 기반을 둔 우리로서는 서로 부딪히는 양국의 절충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알고 있다. 한일 정부의 관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양호했던 시기는 한일 합의가 이루어진 후 군사 정권의 한시기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몇 년 오부치 개조, 김대중의 유례없는 리더십에 이끌리던 한때 1998년 한일 공동선언으로 몇 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시기는 분명히 대립되어 있거나 혹은 관계가 양호해 보여도 미국이라는 조정자에 대한 염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제1교포의 대부분은 한국의 역사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사정도 이해하면서 일제가 전쟁에 진 후 얼마 안 된 신생 일본이 한국에 접근해 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제1교포는 한국 국민이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우여곡절을 거쳐온 것, 또 역사적으로 쌓이게 된 두터운 벽을 넘어 인권의식을 높여갔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전후의 반동적 정치가의 출현을 극복하고 전후 70년 이상 해외 군사 활동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